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까지 이번 주에 다녀온 성공미술관 화랑미술제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경고하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여러분의 미술 지식 수준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우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림 이야기 하다가 우리나라 컬렉터들 수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직장인들 컬렉터 커뮤니티에서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허세미술관에서 컬렉터들 수준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와, 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비주류의 유튜브 말을 뭐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 본인이 컬렉터 수준 높으면 됐지. 그러려니 해주세요. 자, 성공미술관 오랜만에 갔어요. 제가 안 간 지 오래돼서 부관장님이 전화 왔더라고. 왜 안 오냐고. 갔습니다. 제가 이 사진 봤을 때, 와, 만레이 전시하는구나. 만레이 사진 재밌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마주더라고요.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레이의 작품을 사진작가가 재해석을 시킨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랑스 현대 사진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참여하는 작가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 다 젊진 않겠죠? 아무튼 살아있는 작가들입니다. 8월 18일까지 하니까 시간 꽤 남았습니다. 뭐 대가성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전시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이 홍보에 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상업적인 미술관 아니라서 이런 좀 작품성 있는 전시는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작가님들 포함해서 이 갤러리들에서 초대를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일정이 있고 해서 가기가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인데 만레이의 사진이 되게 유명해요. 이거 비슷한 사진. 만레이 치면, 그 구글로 인터넷 치면 이 사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레이의 사진을 그 생성형 AI에 입력을 해서 어떤 명령은 했겠죠? 그래서 나온 이미지예요. 두 명이 같이 작품 했나봐요. 브로드 백과 그리고 드 바르비아입니다. 이렇게 해야 깔끔하죠. 이름 되게 어렵네요. 공동작업이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상한 게 눈 시선 초점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약간 어색함이 보이죠. 자,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뭐지 하다가 여기 기형이죠. 발이 없어요. 손도 기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이제 입력했길래 이렇게 됐을지는 궁금한데, 약간의 오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전이니까 그 안에도 이제 분명히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오류가 그 사이에 꽤 해결됐을 수도 있죠. 이 팔도 이상하죠.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우연히 오류가 났지만 매우 초현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작품이죠. 그리고 엉덩이 실종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장 프랑수아 르파주라는 작가인데, 이번 사진전 보면 회화인지 사진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탄생 1번 전주국 시리즈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막 스크래치 낸 듯한 느낌. 그리고 이번 사진 전시 중에 메인 포스터로 썼으면 홍보에 가장 도움이 됐을 되게 임팩트 있는 이미지가 이 작품이라 생각해요. 이 작가 발레리 블랭이라는 사진작가입니다. 스타일 봐서는 상업사진 으로도 되게 유명할 것 같아요. 이날 하계사님이 도슨트를 해줬는데 제가 열심히 안 듣는 바람에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 보면 약간 조커 같은 느낌도 있죠.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죠? 인물 사진 되게 멋있게 찍는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피에로, 광대, 그렇죠. 그런 느낌도 나죠. 조커의 부하들도 광대 분장하고 배트맨과 싸우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라서 목도 잠기고 발음이 좀 세네요. 그리고 열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 작가입니다. 스미스라는 분. 자화상이네요. 되게 젊어 보입니다. 일단은 열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약간 팝아트 같은 느낌도 있죠.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인지 회화인지 구별이 모호합니다. 그죠? 그리고 필리핀 샤페르라는 작가예요. 녹색 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UV 프린트를 이렇게 붙인 거죠. 제작하는데도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한국에서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 거입니다. 비현실적인 잔상 효과 재밌죠. 유리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이 이미지 자체가 원본인지 아니면 비춰서 나온 건지가 좀 궁금하게 만드는 이미지죠.
사진을 회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죠. 사진을 직접 가져온 것도 있고, 사진이 프린팅 해도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진 작가님들이 뭐니까 직접 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실루엣 느낌 되게 신비로워 보입니다. 몽환적인 느낌, 영적인 느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 이미지 실루엣이 에로틱해요. 그런 의도도 보이네요. 원래 예술가들은 원초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네요. 성적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맞네요. 맞다의 한 표. 레티지아르 피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신화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그 분위기를 사진으로 이렇게 재현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바꾼 느낌.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진이지만 마치 회화 같은 느낌이 있죠. 비현실적인 느낌. 꽃과 이 배경이 비현실적으로 마치 그림처럼 보이네요 또. 그리고 다른 작가, 이번 정물 시리즈입니다. 아까는 인물 시리즈였어요. 그죠? 주로 인물. 이번에는 정물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석류를 껍질을 까서 점점 썩어가는 그 과정의 한 장면을 그린 것 같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니타스 주제를 주로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베로니크 엘레나라는 작가입니다. 엘레나니까 여성 작가인 것 같아요. 생선을 마치 염장하는 연출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끈으로 묶인 생선. 사진 퀄리티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봤을 때. 문어입니다, 문어. 그리고 에릭 푸아트뱅. 이 사진은 의도적으로 식물이 바닥에서 자란 것처럼 연출하려고 바닥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부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있고 되게 미니멀하죠. 사진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사진도 표현의 한 장르니까요. 요즘에는 라파엘르 페리아라는 작가입니다. 조류시장. 새가 이렇게 갇혀있네요. 근데 되게 표현이 재밌는 게 사진에 이렇게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일러스트 스타일로. 여기도 갑자기 그림으로 바뀌어 있어요. 안에 디테일이 사진인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네. 보면 이 그림처럼 돼 있습니다. 갇혀있는 앵무새 조류시장. 그리고 이렇게 먹으로 표현한 그림도 있어요. 먹인데 따로 이렇게 동양화를 배운 적은 없대요. 서구 유럽 사람들이 먹을 쓰면 겸손해야 되죠. 우리들 앞에서는 새의 숲. 그리고 이 작가님 분위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플로르라는 작가이고 주로 꽃을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작가명도 그걸 의도해서 지은 것 같아요. 약간 브랜딩 개념으로 엑스레이 느낌도 있고 약간 한지 같은 느낌도 있어서 되게 미나 같은 느낌도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느낌이요, 회화 못지않아요. 회화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명한 잔상 느낌도 재밌죠. 흑백 미나, 그쵸?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왜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이스 통데르라는 작가입니다. 지평선을 주로 연구를 하세요. 이분은 이런 세계관이에요. 중세 때 그 당시 과거의 사람들이 상상 속의 지평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 과거의 세계관입니다. 과거 중세인들이 생각했던 상상의 지평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의 끝, 지평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약간 일러스트 느낌이죠. 창작 활동에 리미트가 없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진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 틀을 깨려는 시도하면서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워지네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도 있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작가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좋은 게 나올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마냥 그렇지는 않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그냥 좋아하는 거 막 생각나는데 그릴 거야 그러면 취미생 마인드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심심할 때 그리고 아우 귀찮아 할 때 안 그리고 이제 그게 딱 취미생 마인드죠. 그러면서도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이게 뭐 무조건 공식은 아니니까. 아무튼 지평선입니다. 상상의 지평선. 마치 우주 같은 느낌도 있네요. 우리도 우주 안에 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주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행성도. 그러네요. 말이 잘못됐네요. 우리도 우주인인데.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니콜라 플로크라는 작가는 수중 사진을 주로 찍으세요. 지하 아주 깊은 곳까지 비옥한 풍경, 거품, 폰타다 로베이라 아소르스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지역명 같아요. 바닷속은 또 다른 우주죠. 미지의 공간, 미지의 세계, 비밀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마치 은하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해심을 사진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9번 사진일 겁니다.
아니야, 9번 아니라 첫 번째 사진. 심해 836m네요.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진짜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탐사선 통해서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행성에서 찍은 우주 사진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인이 된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중력도 다르게 작용하니까. 흑백이니까 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긴 한데 마치 영화 아바타를 연상케 하는, 바다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식물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행성의 바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소피 아티에라는 다른 작가입니다. 이번에 이 작가는 수면 위를 주로 그려요. 해수면 위, 물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 같아요. 폭포 같죠?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 잔상, 과정 느낌. 이 연출하라고 또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서 이 폭포 떨어진 것만 해도 이 설정에 따라 다양한 느낌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찍으니까 한편의 추상화 작업 같죠. 물이 반짝거리는 윤슬 느낌과 어두운 반대편의 산 색깔과 딱 대비가 되니까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장미셸 포케의 작가입니다. 이게 유리 덮어서 반사돼서 사진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사진이 피해서 찍으려는 이런 처절한 노력이 있음에도. 아무튼 그래서 사진에 집중을 못했어요. 이 전 사진은 이거 약간 미니어처로 표현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라파엘 달라 포르타라는 작가입니다. 트러블이라는 작품. 이건 영상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풍광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어울린다, 약간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사라지는 듯한 이런 연출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줄리에트 아넬리라는 작가인데요. 얼음 동굴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북극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 사람이래요, 이분. 스페인 알메리아라고 남부 쪽이거든요. 얼음 동굴이 있나봐요. 거기서 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작품이 무조건 그거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분위기는 추상화 같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에서 보이는 구상이 아닌 추상적인 자연의 패턴이라든지 하늘도 그렇고 이런 동굴 안에서 보이는 이런 이미지, 추상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전시대 때는 화가들이 자연을 모방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발전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게 20세기 이후에 추상화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것조차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아름답고 완벽한 추상화를 이미 그려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티스트들 아무리 추상화로 유명하더라도 겸손해져야겠다. 자연한테는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이런 사진들 보면 느껴져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추상화로 붓짓고 막 묵 뿌리고 그런 것보다 이런 이미지 발견했을 때 딱 찍는 거 비교하면 자연의 이미지가 훨씬 아름다운 거는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구성미도 있고 너무 새로울 때도 있고 그런 게 가끔 보입니다. 맞아요. 자연 앞에 먼지 같은 인간.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으니까요. 또 줄리에트 아닐, 요 발견 자체가 이 프레임으로 담는 게 작가만의 재능이죠. 이런 게 되게 작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싯돌 연자. 저 어렸을 때 부싯돌 되게 좋아했습니다. 부싯돌로 이렇게 탁 치면서 불꽃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반짝거리는 석영 질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유난히. 그리고 이 작품 저는 처음 발견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것도 미니어처입니다. 필립 드 고베르라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받친 거예요. 뭐 합성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연출한 거죠. 그냥 보면 이게 진짜 실내 공간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약간의 에드워드 호퍼 느낌도 나네요. 비현실적인 연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인 듯 아닌 듯. 그리고 오렐리 페트럴, 광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이란 작품입니다. 여기 도스트님이 찍혔네요. 그리고 조르주 루스란 작가입니다. 와, 이분 인간 승리. 여러분, 이거 사진이에요. 이거 합성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라인 맞추려고 일부러 페인트 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변태일 수밖에 없어요. 재능이 많은 예술가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천재성과 변태성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감각이 있는지 뭐 하나 예민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인간 승리죠. 근데 이분은 이것조차 약간 여기 딱 트트러진 거 되게 짜증냈을 겁니다. 완벽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하다. 이것도 페인트 칠한 겁니다.
여기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번 사진전 재밌어요. 이것도 칠한 거예요. 여기 삑사리 난 거. 신경질을 냈을 거야 또 이 작가님. 어떻게 칠했을까요? 이 각도 잰 거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맞아요. 딱 이 위치에서만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냥 다 어긋나는 거죠. 클리시라는 작품이에요. 왜 클리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노예미 구달. 이 작품도 되게 재치 있습니다. 이번에 작가들 되게 재밌어요. 되게 기발한 작가들도 있고. 어디가 가짜고 어디가 현실일까요, 여러분? 다 가짜일까요? 진짜 산을 찍었고요. 여기 바깥 프레임 있잖아요. 여기 바닥까지. 요거를 세트장으로 만든 거예요. 아래만. 그래서 여기만 가리고 산을 찍었을 때 산을 통째로 옮긴 듯한 이런 연출을 한 겁니다. 잘 보셨네요. 뒤가 현실 맞아요? 앞도 현실이죠. 이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산을 이렇게 잘라다가 납작하게 칼로 절단한 듯한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죠. 산 시리즈예요. 너무 재치있죠, 작가님. 재밌습니다. 박스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세요. 그죠? 이것도 종이 박스인데 진짜처럼 연출을 했네요. 프린팅으로 보니까. 그리고 또 영상 작업 다른 작가입니다. 영상 작업은 이번에 또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볼 여유는 없어서 이걸 끝까지 다 보는 매우 경이로운 분들이 계세요. 저 이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근데 실제 영상미가 있고 되게 재밌어요. 빠져듭니다. 하지만 저는 다 안 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영상 하는 작가님들도 비엔날레에서 긴 거 안 보세요. 자기도 지루해서 다 안 본다고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작가님들은 다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하나 찍는데 얼마나 고생이 하셨겠어요. 하지만 그 냉혹한 현실, 영상 작업 다 볼 정도 인내심이 있는 현대인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작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 감각인 것 같아요. 이 쇼츠 시대에 영상미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건 알겠는데 다 안 봤습니다. 재밌는 거랑 별개로 이상하게 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영상미 있습니다. 밑에 되게 비친 듯한 해수면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앙주 레치에라는 작가입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CG 같죠? 원래 너무 리얼하면 CG 같잖아요 요즘에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를 찍었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보게 만들더라고요. 멍 때리기 좋은 영상입니다. 뭐냐면 바닷가에서 탑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이죠. 사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이 모래 해안이죠. 해안이 되게 어둡대요. 모래 자체가. 근데 그 어두운 모래 사장을 더 어둡게 연출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치 밤하늘 같아요. 실제 별 같은 것 좀 보입니다. 이건 연출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바다 해안가를 찍은 거예요. 위로 분수처럼 솟구치는 듯한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이번 사진전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최근에 사진 전시가 인기가 많은데 인기 많은 사진 전시에는 약간 대중적인 이미지를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진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어서. 근데 이번 사진은 설명 없이 봐도 이미지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 비밀스러움 이런 것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랑미술제 수원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아주 빠르게 훑어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번에 감사하게도 학고제 갤러리에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법관 스님입니다. 스님의 작품. 작년 아트페어에서 약간 둥근 패턴의 작품으로 기억하거든요. 구로 이렇게 딱 집중되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작품이더라고요. 법관 스님의 작품입니다. 둥글둥글 패턴, 약간 추러스가 연상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스페인의 아침은 추러스죠. 추러스와 초콜릿 혹은 커피.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뇌가 덜 깨었다는 증거겠죠. 지근욱 작가님 제가 전시 오프닝을 간 적이 있죠. 이 섬세한 라인, 이게 색연필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교한 작업이 특징인 작가님이죠. 이 라인 패턴, 이 열 맞추려고 어떻게 작업했을까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업도 하고 계시는 지근욱 작가님. 그리고 작년에 성공미술관 오픈컬레에서 이렇게 초대돼서 개인전도 하셨죠. 그리고 김은정 작가, 지금 천안 화이트블럭 레지던시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십니다. 김은정 작가님 난민둘기 시리즈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좀 맞는 주제로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시리즈 하시라고 제가 좀 추천을 드렸죠. 하실진 모르겠습니다. 그거 되게 괜찮은데. 고려명일 거예요. 작가님 성함 되게 특이해서 사진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대요. 다 팔렸대요. 특히 이거 진짜 포도 중에 종자가 이런 포도가 있어요. 이 포도 사진 시리즈가 유난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비주얼적으로 재밌어요.
그리고 정수영 작가, 약간 극사실주의인 듯 하면서 일러스트 느낌의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믹서기, 일상의 정물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사람의 흔적 같은 느낌. 그리고 김지영 작가님, 도너츠 되게 잘 팔리는 작가님이죠. 스타 작가입니다. 도너츠 시리즈. 최근에 공지 보니까 직원 뽑으시더라고요. 스튜디오 직원. 관심 있는 분들 스튜디오 직원 한번 원서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에 학고제에서 전시해서 엄청 많이 팔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에스더 킴이라는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님인데 인플루언서라서 되게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세요. 이 귀여운 토끼인지 뭔지 모를 그 캐릭터 이름이 있을까요? 구름피가 이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더 많이 팔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유리 작가님 전시는 제가 작년에 가본 적 있죠. 특유의 색감 분위기가 있어요.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에 일단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김현식 작가님은 올해에 제가 대구 윤성 갤러리에서 뒤풀이에서 한잔 한 적 있죠.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공간을 내는데 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윤성 갤러리 쳐보시면 인터뷰 영상 나옵니다. 그리고 모혜준 작가, 다른 갤러리예요. 갤러리 이름은 좀 기억 안 나고 이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추상이죠. 비학적인 추상. 왜냐면 어떤 아트페어든 약간 유행이 보여요. 요즘 이런 거 많이 그리구나. 근데 그 와중에 좀 달라 보여서 찍은 겁니다. 이 느낌이 과거에 이성자 작가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제 기억에 맞다면. 그리고 이채영 작가. 요즘에 동양화 베이스의 작가님들이 물에 비치는 윤슬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리시고 또 이런 그림이 좀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송지연 작가 최근 아트페어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옥, 전형적인 한국적인 느낌을 이렇게 터프한 마띠에르로 표현한 작가님이죠. 이런 류의 작가님들이 몇 분 계세요. 또 이영지 작가님 되게 많이 팔리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 정진아 작가 특유의 컬러 느낌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송수민 작가 나름의 분위기가 있는데 또 이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매도 좀 유리하겠다. 역시 판매됐네요. 여러분 이미 판매됐는데도 스티커 안 붙이는 갤러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송수민 작가 이쁘게 그리십니다. 이건 다른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성경 작가님이 있네요. 지성경 작가님 이 추상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달라 보여서. 그리고 이 오세열 작가님 최근에 아트페어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이분도 스타 작가죠. 되게 작품값이 기본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이제 재판매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컨더리 일 것 같은데 신작을 기대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오세열 작가님 작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작가님들 이 전 세대의 거장으로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대량 자기 복제, 자기 카피를 너무 많이 해서 이미지는 대중 이미지는 아니지만 팝아트와 다름없는 그런 식의 작업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 분들이, 다음 세대 분들이 저는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야 그 다음 후배들도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안주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세대의 작가님들, 연세는 모르겠지만 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보입니다. 자, 이경훈 작가님 약간 일러스트 느낌으로 되게 밝은 분위기. 작가님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이 팔립니다. 제가 그 알베르 키위 작가님 전시 때 이경훈 작가님 전시도 같이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플레이스막 전시 때 참여하셨는데 이 스타일로 작품을 안 냈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같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박미용 작가 우주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동화적인 감성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호 작가 제가 다른 아트페어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유의 이제 밝은 분위기의 색감도 그렇고 재밌는 요런 연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세잔을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성호 작가님 세잔이 약간 연상됐습니다. 기분 좋은 컬러가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김환기 화백 마스터급이죠. 하나 좀 예시를 들자면 김환기 작가님 진화 단계를 보시면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시절 다시 돌아왔을 때 달 항아리 시리즈 그다음에 뉴욕에서 활동했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 다작을 하셨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작가죠. 근데 너무 멈춰 있어요. 우리 현재 가장 유명한 작가님들 너무 많이 하셨죠. 같은 거 같다가. 그래서 이런 말 그렇지만 지겹다. 제발 이번 아트페어에서 그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유명한 이미 거장 스타 작가님들 계시니까 그거를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예시로 김한기 작가를 좀 드는 거예요. 박래연 작가. 박래연 작가는 남편 운보 김기창 화백에 좀 가려져서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훨씬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 영정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후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실제 재능으로 봤을 때는 박래연 작가가 근현대 작가들 중에 재능으로 따지면 감각적으로 가장 뛰어난 천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시리즈마다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다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완결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래연 작가 대표로 지겹다라고 하시네요. 그 박생광 작가. 박생광 작가님은 과거에 다르게 그리셨어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그러다가 말년에 갑자기 영적인 필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한국적인 오방색의 영적인 무속 컨셉의 그림만 그리십니다. 미친 무속 컬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아야코 로카쿠 전시 작년에 제가 리뷰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봤던 도자기랑 너무 비슷하네요. 그때 사셨나 혹시? 그때 판매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갤러리에서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야코 로카쿠 되게 인기가 많은 스타 작가예요. 일본 작가죠. 그리고 윤진수 작가 추상화가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이렇게 대고 띄어내는 기법으로 이렇게 자국을 만드시더라고요. 최영욱 작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 제가 도자기 그린 걸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뭐 하나 그리면 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도자기 그린 작가가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유명한 분이 최영욱 작가니까 솔직히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라서 이름도 언급 안 했어요.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근데 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로 아주 잘 나가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 뉴욕에 지나가다가 야, 옛날에 우리 원장쌤 지나가던데? 그런 거예요. 도자기 작가가 그 전원 원장님이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도 20년 전 맞는 것 같아요. 20년 전? 더 넘었죠? 그때 미대 입시의 주류가 홍대 입시였거든요. 그때 수채화로 대부분의 과를 뽑았습니다. 그 수채화가 대세였을 때 거의 기업형 학원이 전원이란 미술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때의 원장님 출신. 예, 여러분 한국 입시미술 원장님의 클래스 보세요. 이 압도적입니다. 이 묘사.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 맘만 먹으면 못 그리는 게 없거든요. 표현력, 그러니까 소묘나 아니면 디테일한 묘사를 하는 수채화 올림픽 대회 하면 금메달 딸걸요? K 아카데미 출신의 원장님 클래스. 야, 이걸 보여줍니다. 깨진 자국 하나 다 그린 거 보세요. 학원 입시미술 원장님의 그 저력을 보여주시는 최영욱 작가님. 아무튼 황하르이게 작가님 중에 가장 유명하시죠. 뉴욕에서 되게 많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 출신 작가님들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원미술학원 건너편 학원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다른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원장님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전원은 워낙 기업형이라서 다 알거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묘사 클래스를 보여주는 작가님입니다. 최영욱 작가. 자, 곽훈 작가. 최근 이 시리즈로 계속 작업하시고 막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그린 것 같지만 어쨌든 곽훈 작가인지가 그냥 구별이 돼요. 아우라가 있어서 구별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화랭 때 2달 전 전시 오프닝 때 뵙고 거장이라서 인증샷을 찍었죠 제가. 그리고 임민성 작가 도골 갤러리 인데 이 작가님이 최근에 주목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짝거리는 이 시리즈 되게 매력있죠. 하지만 이런 화가들의 방식은 좀 달라요. 근데 윤슬 그리는 작가가 꽤 많아졌습니다. 특히 동양화 계열 쪽에서. 그리고 일상을 그리는 안단 작가, 주로 뉴욕에서 그 활동했을 때를 그린 것 같더라고요. 베를린도 있었던 것 같고 바깥 외국에서 활동했을 때의 일상의 한 장면을 그린 것 같더라고요. 메트로폴리탄에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공원인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황호석 작가님, 특유의 분위기가 눈에 들어온 작가님이더라고요. 아파트를 그리는 권인경 작가. 아파트를 그린 작가가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마다 각자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만욱 작가,
특유의 이런 그림풍이 있는 그런 작가님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셨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홍정우 작가, 최근 아트페어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바스키아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감각적으로 낙서를 잘 하시죠. 그래피티 느낌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그래피티 외국 작가들보다 분명히 감각 있게 낙서를 잘 하세요. 근데 감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게 다 주목받고 인기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홍근영 작가, 토우 느낌의 이런 인형들, 그리고 이은경 작가, 이런 반투명의 사진 같은 분위기, 레이어가 여러 개 겹쳐져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해요. 이승희 작가, 이 스케일이 엄청나거든요. 맞디에로 되게 강렬합니다. 그게 눈에 좀 들어왔어요. 국경호 작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데 뒤에는 음각이에요. 파여 있고, 옆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고, 왜곡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석주 작가, 초현실주의에 극사실주의를 결합한 이런 스타일. 이번에 뒤에 한지 같네요. 맞디에를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스타일로 되게 많이 그리셨죠? 정광영 작가, 정광림 작가님도 저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입니다. 그 베네스 비엔날레도 이렇게 출품하셨고, 그런데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최근에 신작 보면 스케일감이 엄청나지만 어쨌든 연작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세컨더리인 것 같은데 신작을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 말고 윗세대처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다음 세대 작가님들도 자극받고 계속 도전을 하고 현실에 안주를 안 할 것 같아서 정강릉 작가 같은 분들이 희망입니다. 제발 좀 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좋은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응원하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비판이 아니죠.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이 컨셉도 좋고 자기 그 철학도 좋고 브랜딩도 그렇고 되게 좋은 사례의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비슷하잖아요. 네,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저는 존경하는 마음에 하는 거라서 다른 작가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높은 수준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작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성연아 작가님, 이렇게 되게 한국적인 느낌으로 제가 아트페어에서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작가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기서 어떻게 다름을 표현할 건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이름이 없어서 소개 못했지만 이번 아트페어에서 MVP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영덕 작가님, 이것도 작업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음각이랑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김근태 작가님의 이 작품도 아주 심플한데 느낌이 좀 달라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노스 디아스 안녕.